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여러분과 한국 속의 외국인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도 공부나 직장 때문에 고향집을 떠나 타향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힘든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플 때, 또 가을이 되어 찬 바람이 불고 낙엽이 여기저기 뒹구는 것을 보면 왠지 쓸쓸해집니다. 이럴 때는 고향에 있는 가족이 그립죠? 특히 부모님 생각이 간절해져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전화를 할 때 힘들다는 이야기를 모두 하시나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실망하실까봐 전혀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씩씩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지게 마련인데요. 공부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결정하고 고향을 떠나왔건만 혼자 생활하는 것은 힘들기만 하죠. 오늘은 여러분과 문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할 문법은 는다는, 니은다는, 다는 듯이와 건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도 이 문법이 사용되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법인 는다는, 니은다는, 다는 듯이를 보겠습니다. 이 문법은 앞문장의 내용을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뒷문장의 행동을 한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뒤에 사용한 듯이에서 듯 뒤에 이를 생략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동사와 형용사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과거와 현재, 미래 시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제의 경우 받침이 있는 동사에는 는다는 듯이, 받침이 없는 동사에는 니은다는 듯이가 옵니다. 형용사가 올 때는 다는 듯이로 사용합니다. 동사와 형용사 모두 과거의 상황에서 at, 였다는 듯이로, 미래나 추측을 나타낼 때는 을 거라는 듯이로 나타냅니다. 또 명사의 경우 명사 이다의 형태로 이 문법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의 경우 명사가 받침이 있으면 이라는 듯이, 받침이 없으면 라는 듯이가 옵니다. 과거의 경우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이었다는 듯이, 받침이 없으면 였다는 듯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미래나 추측의 경우 일 거라는 듯이가 오게 됩니다. 이 문법은 평서형 외에도 의문형이나 명령형, 청유형에도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의문형의 경우 동사가 오면 느냐는 듯이, 형용사가 오면 으냐는 듯이가 사용됩니다. 이때 동사와 형용사 모두 냐는 듯이로 써도 됩니다. 또 받침이 있는 명사가 오면 이냐는 듯이, 받침이 없는 명사가 오면 냐는 듯이를 사용합니다. 명령형의 경우 동사에 으라는 듯이를 쓰고 청유형일 경우 자는 듯이를 씁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드디어 그가 왔을 때 자존심 때문에 그를 전혀 기다리지 않았다는 듯이 모르는 척했다. 여기에서 드디어 라는 말로 보아서 말하는 사람은 그를 꽤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고 싶은가 보네요. 그래서 그가 왔을 때 나는 전혀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가 왔을 때 모르는 척 했습니다. 모르는 척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기다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겠죠? 이런 상황에 위의 문법과 함께 문장으로 완성하면 그를 전혀 기다리지 않았다는 듯이 모르는 척 했다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를 때 선뜻 고백하기가 어렵죠? 좋으면서도 관심이 없다는 듯이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여자들의 부류는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자기를 좋아한다는 듯이 행동하는 여자들이다. 여기에서 부류는 어떤 대상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같은 범위로 나누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가장 싫어하는 여자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말하고 있네요. 이 사람은 어떤 여자들을 싫어한다고 했죠? 네, 이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나를 좋아해 라고 실제로 말하지는 않지만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어떤 남자와 눈만 마주쳤을 뿐인데 자신에게 빠졌다고 생각하고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는 여자들이 있죠. 이런 여자들을 말할 때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자기를 좋아한다는 듯이 행동하는 여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저 두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다는 듯이 서로를 아낀다. 이 문장은 두 사람이 서로 아끼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여기에서 세상에 둘도 없다라는 것은 세상에 이와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 즉 유일하다의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은 절대 없어 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서로를 아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저 두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다는 듯이 서로를 아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도 볼까요? 내 어머니는 항상 큰 일이 생겨도 별 일이 아니라는 듯이 대범하게 행동하신다. 여기에서 대범하다는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가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너그럽고 여유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큰 일이 생겼을 때 어머니가 별일이 아니야, 괜찮아 라고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범하게 행동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어머니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닥칠 때에도 더 침착하게 해결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문법 는다는, 니은다는, 다는 듯이의 의미와 그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책 174쪽을 보세요. 이 연습 문제는 어떤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처세술을 는다는, 니은다는, 다는 듯이의 문법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는 연습 문제입니다. 처세술은 사람들과 사귀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수단을 의미합니다.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유리하겠죠? 꼭 직장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처세술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보기에 어떤 문장이 나왔는지 함께 볼까요? 한국 친구의 농담을 이해하지 못했어도 정말 재미있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어준다. 한국 친구가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친구의 농담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친구의 얼굴을 보고만 있거나
그 농담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질문을 한다면 친구가 좀 당황할 수 있겠죠? 이럴 때도 처세술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친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되물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의 문장을 보시면 정말 재미있어 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웃어주는 방법이 나왔네요. 그래서 한국 친구의 농담을 이해하지 못했어도 정말 재미있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어준다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아래의 문제를 보시고 문장 앞부분에 나타난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처세술을 문장으로 완성해 보세요. 모두 만드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나타난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네, 여자친구의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군요. 여자친구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머리를 새로 했을 테고 이미 머리를 한 상황에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여자친구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고 나와의 관계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말로 칭찬해 주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전보다 훨씬 어울린다. 얼굴형과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식으로 칭찬을 자꾸 해주면 여자친구가 좋아하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네, 여자친구의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제일 예쁘다는 듯이 칭찬해 준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어젯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으니까 잠도 못 잤겠죠? 화가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언짢기도 할 겁니다.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직장에서도 계속 우울해하거나 짜증을 내고 있다면 안 되겠죠? 개인적인 일과 공적인 일은 구분해야 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까요? 네, 평소대로 일해야겠죠. 어제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평소대로 일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어젯밤 부부싸움을 했어도 직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대로 일했다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3번 문제도 볼까요?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회사 면접 시험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사실 전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또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합격한 후에 학원에 가서 배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내 마음대로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라는 의미로 자유자재로 다루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룹니다 라고 직접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컴퓨터 능력을 묻는 면접관들에게 자신있게 대답했다는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이런 상황을 문장으로 만들면 컴퓨터를 잘 못하지만 회사 면접 시험에서는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듯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도 볼까요? 어떤 상황이 나와 있나요? 네, 남자친구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만해. 너 그거 전에도 말했잖아. 또 그 얘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남자친구가 상처를 받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남자친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일까요? 네, 그냥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들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남자친구에게 상처 주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남자친구에게 처음 들어봤어 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을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면 남자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어도 처음 들어봤다는 듯이 모르는 척 하는 게 좋다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법을 공부해 볼까요? 두 번째 문법은 건만입니다. 이 문법은 앞의 내용으로 예상되는 결과와 반대되는 내용이나 상황이 뒷문장에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클은 한국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한국말을 잘 할 것 같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마이클은 한국에서 10년을 살았건만 한국말을 잘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만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있는 것 같죠? 생각나셨나요? 네, 건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만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만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6급이니까 다른 표현들도 알아두면 좋겠죠? 건만은 동사와 형용사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나 완료일 때는 at, 였건만이 오고 현재일 때는 건만, 미래나 추측의 상황에서는 get건만이 옵니다. 명사의 경우 명사 이다와 결합할 수 있는데요. 과거나 완료일 때 명사의 받침이 있으면 이었건만, 명사의 받침이 없으면 였건만이 옵니다. 현재일 때 명사의 받침이 있으면 이것만, 받침이 없으면 건만이 오고 미래나 추측의 상황에서는 명사의 받침이 있으면 이겠건만, 받침이 없으면 get건만이 옵니다. 자, 그럼 아래의 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렇게 능력이 뛰어나건만 인정을 받지 못하다니. 어떤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면 당연히 인정을 받겠죠? 그런데 이런 예상과 다르게 능력이 뛰어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거나 안타까워서 저렇게 능력이 뛰어나건만 인정을 받지 못하다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문장 끝에 다니라는 문법이 나오는데요. 뜻밖의 일이라서 놀라거나 감탄함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때로는 다니 뒤에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 감정 등을 나타내는 문장이 와서 다른 문장과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능력이 뛰어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 때 저렇게 능력이 뛰어나건만 인정을 받지 못하다니 정말 안타깝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건만 앞에 뛰어나다라는 형용사가 왔고 현재형으로 써서 뛰어나건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도 볼까요? 2번. 언제나 열심히 일하건만 성과가 그다지 좋지 않다. 여기에서 성과는 일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발음이 성과가 아니라 성과라고 발음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해서 얻는 결과가 어느 정도 일한 보람을 느낄 정도로 괜찮다면 성과가 있다, 성과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일해서 얻은 결과가 보람을 느낄 정도가 아니고 좋지 않다면 성과가 없다, 성과가 나쁘다, 성과가 좋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일하건만 성과가 그다지 좋지 않다의 의미가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열심히 일한다면 일반적으로 성과가 좋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성과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군요. 건만을 지만으로 바꾸어서 언제나 열심히 일하지만 성과가 그다지 좋지 않다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번. 벌써 여러 번 설명을 했건만 이해를 못한 눈치이다. 앞의 대화 부분에서도 나왔듯이 눈치는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이해를 못한 눈치이다 라고 하면 이해를 못한 것 같은 표정이나 태도를 보인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벌써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상대방이 이해를 못한 눈치이다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죠? 벌써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했건만이라고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4번. 부모가 크게 신경을 쓰지도 못했건만 아이들이 모두 반듯하게 자랐다. 이 문장에서 반듯하다는 비뚤어지거나 기울지 않아 반반하고 조음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어놓은 이불이 반듯하다에서 이불과 같은 물건에도 말할 수 있고 반듯한 이목구비와 같이 어느 한 군데 미운 부분이 없이 똑바로 생겨서 호감을 주는 얼굴이나 외모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마음씨, 말과 행동이 공손하고 바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마지막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부모가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모두 착하고 예의 바르게 자랐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를 볼까요? 책 175쪽을 보세요. 아래와 같이 이 문제는 표를 완성하고 건만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는 연습 문제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행동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 행동을 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문장을 완성할 때는 건만으로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결과와 반대되는 내용을 뒷문장에 써야겠죠? 먼저 아래에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왼쪽 행동에는 열심히 노력하다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할 때 예상되는 결과는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결과에 실력이 늘다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해야 할 문법 건만은 앞문장의 상황이 있을 때 기대되는 결과와 반대되는 내용이나 상황이 나타날 때 쓸 수 있었죠? 그래서 건만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할 때는 오른쪽 결과에 실력이 늘다의 부정형인 실력이 늘지 않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럼 완성된 문장을 보실까요? 열심히 노력하건만 실력이 늘지 않는다로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표의 왼쪽 행동을 보고 예상되는 결과를 쓴 후에 현실은 그 결과와 다르다라는 내용의 문장을 문법 건만을 사용해서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의 행동은 한국에 온 지 5년이 다 되다입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다 되었으면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요? 네, 한국말을 잘 한다거나 한국 음식을 잘 먹는다거나 한국의 사정을 잘 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예상되는 결과로 한국 생활에 익숙하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다 됐으면 한국 생활에 익숙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예상과 반대되는 상황, 즉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법 건만을 사용해서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한국에 온 지 5년이 다 됐건만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다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행동을 볼까요? 이번의 행동은 모든 일을 성실히 하다입니다. 모든 일을 성실히 할 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 나왔던 성과라는 단어를 써서 생각해 봤는데요. 성과가 있다, 성과가 좋다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니까 문법 건만으로 연결하시면 모든 일을 성실히 하건만 성과가 별로 없다라고 완성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볼까요? 3번 행동은 시킨 대로 꼬박꼬박 약을 먹다입니다. 여기에서 은대로는 앞문장의 동작이나 상태와 같은 모양으로 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들은 대로 말해봐 라고 하면 과거에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해보라는 것이고 내가 하는 대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말하는 사람이 지금 하는 그 모양 그대로 따라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꼬박꼬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꼬박꼬박은 남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킨 대로 꼬박꼬박 약을 먹을 때 예상되는 결과는 병이 곧 낫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문법 건만을 사용하고 반대되는 현실, 잘 낫지 않는다로 문장을 완성해야 하니까 시킨 대로 꼬박꼬박 약을 먹건만 잘 낫지 않는다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어떤 행동을 했죠? 네, 여러 번 전화했네요.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상대방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여러 번 전화했다면 한 번은 받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겠죠? 이런 상황을 문장으로 완성한다면 여러 번 전화했건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문법의 의미와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어떠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문법을 배웠으니까 이 두 표현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일 때문에 좌절한 적이 있나요? 어떤 일이었나요? 여러분을 좌절시켰던 경험과 그 후의 이야기를 문법 는다는, 니은다는, 다는 듯이와 건만을 이용해서 말해보도록 하세요. 먼저 보기의 상황을 볼까요? 나는 대학 시절 성적도 좋고 자격증도 몇 개 있건만 취직 시험만 보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취직할 생각이 없다는 듯이 말한다. 말하는 사람은 성적도 좋고 자격증도 몇 개 있네요. 이 정도면 취직하는데 유리한 조건이겠죠? 성적도 좋고 자격증도 있다면 취직 시험을 보아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죠. 취직 시험만 보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만을 이용해서 성적도 좋고 자격증도 몇 개 있건만
취직 시험만 보면 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존심이 무척 많이 상했겠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요? 네, 취직할 생각이 없어, 취직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바로 말하지는 않지만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취직하면 뭐해? 돈도 별로 벌지 못하면서 고생만 할 거야. 난 취직보다는 내 사업을 하고 싶어. 라고 취직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요즘 어디에서나 취직난 때문에 구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힘든데요.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자, 그럼 여러분도 오늘 배운 두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봤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 번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은 번번이 거절하기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크게 실망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도 듣기 싫습니다. 그만해. 그 사람 이야기라면 더 이상 듣기 싫어. 이렇게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양미간, 즉 눈썹과 눈썹 사이의 살을 찡그리며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 번 프로포즈를 했건만 그 사람은 번번이 나를 거절하기만 했다. 크게 실망하고 자존심이 상한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듣기 싫다는 듯이 양미간을 찡그리며 불쾌한 표정을 짓게 되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야기로 문법을 사용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174쪽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글을 읽으면서 배운 문법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세요. 모두 읽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어느덧 가을이다. 찬 바람이 불고 낙엽이 뒹구니 고향에 있는 가족이 그립다. 여기에서 어느덧은 어느 틈인지 모르는 사이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가을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뒹굴다는 물건이 아무렇게나 널려 구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을이 되어서 고향에 있는 가족이 그립다고 했네요. 하지만 언제나 부모님과 전화를 할 때엔 전혀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씩씩하고 즐겁게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언제나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할 때에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씩씩하고 즐겁게 이야기한다는 의미로 문법 는다는, 니은다는, 다는 듯이를 사용했네요. 계속 볼까요?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나면 오히려 그리움은 더욱 커져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끝내고 나면 오히려 그리움이 더 커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건만 한국 생활은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걸까? 여기에서 그토록은 그 정도로까지의 의미로 이 문장에서는 아주 간절하게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정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지만 한국 생활은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걸까? 라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지만 그 반대로 한국 생활은 많이 외롭고 힘들다는 내용을 문법 건만을 사용했네요. 오늘 배운 문법들을 다시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